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 가려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약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어서 이제 가려워요 하고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려움증 약을 처방을 합니다. 이 가려움증 약은 가려움증의 증상을 완화시키주는 약을 처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선 설명에서 가려움증의 원인 9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가려움증의 원인이 있어서 이 원인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바르면 가려움증이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데 피부과 선생님이 약을 주는데 피부 건조한 거를 좋아지게 하는 약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약은 없어요. 또 당뇨 때문에 피부가 가려운데 피부과에 갔는데 당뇨약을 처방하지는 않죠.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즉, 그 약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가려움증의 증상만을 해결을 해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좋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 건데, 뿌리를 뽑아줘야지 무슨 피부과에 갔는데 일시적인 약만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뿌리는 약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건조한 거는 제 3편에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당뇨가 있어서 가려운 경우는 당뇨는 당뇨 치료하는 선생님한테 당뇨를 완치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증상을 잘 조절함으로써 가려움증을 좋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 치료에 약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려움증을 경감시켜서 원인을 해결하는 동안 계속 긁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더 긁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덜 느끼게 하는 그 사이에, 그 약을 쓰는 사이에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서 가려움증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피부가 건조하다 하는 건 아까 3편에 나온 그런 11가지의 수칙을 잘 지켜서 보습제도 열심히 바르시고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분명히 안 가려울 거거든요. 가려움증이 건조한 것 때문에 생겼다면 그 사이에 3개월 동안 약을 이제 써서 덜 가렵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1편에서 가려움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피부세포, 염증세포, 신경세포, 이 피부에 존재하는 이런 세포들이 물질을 내서 그것이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가려움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거든요. 히스타민이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면,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피부세포나 염증세포가 히스타민을 만들면 그 히스타민이 신경섬유의 히스타민 수용체와 결합해서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 자극이 이제 뇌로 가게 되니까, 항히스타민제라는 거는 히스타민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걸 막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또 면역억제제, 염증세포가 많이 모여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가렵게 되는 거니까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면은 염증세포가 덜 모이고 염증이 가라앉고 하니까 가려움증 유발 물질이 덜 생겨서 이제 덜 가렵게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려움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 단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 또 항히스타민제,
면역제제, 또 두필름압이라고 이 피부 세포가 내는 그런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인데 이런 걸 발라주거나 먹거나 주사 치료로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서 이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신경섬유를 자극하면 신경섬유가 피부에 있는 1차 감각섬유하고 척수에서 1차 감각신경에서 온 신호를 2차 감각신경을 다시 릴레이식으로 활성화시키면 거기서 척수를 타고 뇌로 가서 뇌의 시상에 도착한 다음에 뇌가 비로소 가려움증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항우울제. 항우울제라는 게 뭐냐면 시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시로토닌이라는 레벨이 떨어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는 시로토닌 레벨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물인데 가려움증도 시로토닌이 떨어지면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항우울제가 시로토닌 레벨을 뇌에서 올리니까 이것이 가려움증에도 잘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도 시로토닌 레벨이 떨어져 생기는 거고 우울증도 시로토닌 레벨이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시로토닌을 높이는 항우울제가 가려움증에도 잘 듣는다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항경련제라는 건 뭐냐? 신경이 활성화되면 뇌에 있는 신경이 막 활성되면 경련을 하거든요. 경련이라는 게 발작한다는 게 이제 뇌에 있는 신경이 많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 뇌신경 활성화되는 거를 억제해서 경련, 발작을 막는 게 항경련제인데 가려움증과 통증도 신경이 활성화돼서 통증도 느끼고 가려움증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통증 치료제, 많이 아픈 통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통증이랑 가려움증이 같은 신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통증을 억제하는 항경련제가 가려움증도 잘 억제하더라. 가려움증 치료도 좋더라 해서 항경련제를 많이 쓰고요. 가려움증 치료에 또 일종의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라는 게 뇌에 정상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오피오이드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가려움증이 유발되더라 하는 게 알려져 가지고 오피오이드 수용체 조절제 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치료에 쓰는 약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 치료는 피부 건조증 같은 거는 본인이 열심히 아까 3편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당뇨가 원인이다 그러면 당뇨는 본인이 당뇨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먹는 약이 원인이다 그러면 그걸 잘 규명해서 약을 끊고 이거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가려움증 약은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서 긁지 않음으로써 더 가려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 약을 쓰는 동안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에 사용하는 약은 이렇게 피부에 작용하는 약과 뇌 신경에 작용하는 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피부에 작용하는 약은 스테로이드 연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연고들 또 항히스타민제들 또 면역 억제제들 또 두플리맵 같은 주사제 이런 거를 쓰면 피부에 가려움증 유발하는 물질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고요. 또 실제로 가려움증을 느끼는 건 뇌이기 때문에 뇌에서 작용하는 항우울제 이거 시로토닌을 높여주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쓰는 거고 항경련제 경련에 쓰는 약이지만 가려움증에도 많이 쓰고 또 오피오이드 수용제 조절제도 많이 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오시면 바르는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하고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드립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그래서 쓰고 항히스타민제
쓰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하고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면역제제로 가고, 면역제제가 잘 안 듣거나 또는 잘 듣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경우는 항우울제로 넘어가고, 항우울제가 잘 안 드는 경우는 항경련제, 또 오피오이드 수용체 조절제, 두플루미피아 주사, 이런 단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잘 들어서 가려움증을 많이 경감시키면 그 사이에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을 철저히 잘 다스려서 없애면 약을 끊어도 가려움증이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약 이름도 좀 어렵고 기전도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책 뭔지 아시죠?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제가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세히 써놓은 책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